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이죠.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 시장이 기대했던 미국의 부채 한도 2차 협상은 합의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말까지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3차 협상이 주말에 이루어져서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이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재정정책 이슈가 다소 잠잠해지자 찾아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시장이지만 선물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동성도 투자의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많이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엔 선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매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부채 한도 협상이 이렇게 시간을 끌수록 우리한테 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매도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미국장 매도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골드도 커플링 되면서 매도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추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오늘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지 상세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으로 올라갈 때도 하방으로 내려갈 때도 시장의 추세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는 선경 마스터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내용들 방송 통해서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 차트 교육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상품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요. 골드와 파운드와 유로 같은 다른 통화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과 미니 S&P처럼 3대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장과 함께 상승했던 상승폭을 쭉 되돌림하고 있기 때문에 0.01% 정말 소폭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3,48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22시 30분부터 쭉 빠지면서 지금 저점, 단기 저점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어떻게 진행될지 또 부채 한도 협상 앞두고서 어떠한 긴장감과 불안감 보여줄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봉상으로 완만한 산을 하나 그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0.86% 상승하면서 71.46달러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 직전까지 상승했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상승세를 소폭 되돌림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하락 전환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정 그리고 세계 에너지 기구가 수요 증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중국 경제 지표 부진이라는 이 이슈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상방 하방 압력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6%가량 하락하면서 1,9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상대 음봉이 하나가 나오면서 단기 저점 형성하고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혼란스러웠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8%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막 단기 저점 만들어주고 횡보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836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유로는 독일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가 이 지난달 대비해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달러 대비 약세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시세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우리 오늘 천견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견 마스터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방금 다시 소폭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추세를 잡아야 하는 건지, 이렇게 쭉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나스닥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차트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 자, 제가 작년 11월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려드린 여러분 차트의 모양이 있는데 요 두 가지입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요 두 가지 최저점이었죠. 최근 1년 동안의 최저점이었는데 이 최저점을 깨지 않고 이 최저점을 깨지 않고 우리가 추세선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네. 여기에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추세선을 일단은 그리시고, 그렇죠? 자, 고점이 현재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대세 하락장이 일단은 계속됐었고, 그렇죠? 대세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자, 제가 정확히 작년 11월 6일 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를 노란 톡방에 그려드렸어요, 제가 차트를. 향후에 나스닥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11월 6일 날 제가 어떻게 그려드렸냐면, 자, 이 두 저점을 이때입니다. 요때가 아니라 작년 11월 6일이에요. 이건 재작년이고, 자, 이 두 저점을 깨지 않고,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위로 이렇게 가는 모습. 이게 1차.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 일단 이렇게 이제 제가 해드렸는데 여러분 보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100% 지금 일치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일단은 보는 시장의 어떤 저점, 시장의 고점은 어떠냐면, 제가 일단 본 거는 두 가지 라인입니다. 첫 번째, 요 라인. 11월 6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요 두 가지 라인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 두 가지 라인. 그리고 제가 강연회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6월 강연회 때, 여러분들 네. 오프라인 강연회 때도 이 라인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일단은 1000포인트 비슷하게 내려가고 정확히 1400에서 1500포인트까지 내려간 다음에 정확히 내려갔죠? 예. 진짜 신들린 듯이 제가 일단 맞췄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1484까지 갔어요. 1400에서 1500 라인까지 찍은 다음에 시장은 반등을 줄 것이다. 어디까지? 자, 1차로 제가 말씀드린 영역이 13500 라인이었고, 2차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14000에서 14500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룸이거든요. 이 룸. 자, 일단 13500은 찍었습니다. 네. 일단은 찍었고요.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정고 라인이죠. 정고 라인이 있고 여기 작년 4월 고점이 있습니다. 4월 고점이 있는데, 자, 이 룸 안에까지는 일단은 들어갈 것인데 일단은 15,000까지는 힘들다. 왜냐? 15,000까지 간다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죠. 뭐가 얼마 안 남았습니까? 나스닥에, 예, 네. 그렇죠, 맞죠? 나스닥의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고점을 뚫지 못할 거라고 일단은 작년 11월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이거를 뚫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요 룸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룸에서 일단은 하방 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이 모멘텀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어떤 이슈로 갈 것이냐. 저는 이 이슈를 상반기 때 예측을 한 게 그 경기 침체였습니다. 예. 자,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 언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 7월, 8월에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왔어요. 왜냐?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하락,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기술적인 침체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데, 네. 자, 이때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로 일단 인정 안 할 것이다. 왜냐? 간단해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7월, 8월에 침체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이때 발생을 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 예. 어떤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왜?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요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하락입니다. 7, 8월에 찍었어요. 작년 7, 8월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경제국이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신세계 리턴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미국 경제국이 있어요. 여기에서 6가지를 봅니다. 6가지를 보고 경기 침체에 관한 거를 판단을 하는데, 자, 이 시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5월이죠. 예를 네. 들어서 5월에 자, 5월 30일 날 경제국이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발표를 안 해요. 어떻게 발표하냐면 네. 예를 들면 거의 이제 6개월 텀을 주는데, 자, 2023년 5월 현 시점에서 볼 때 2022년 12월부터 미국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예, 후행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제 예상은 뭐였냐면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발표를 한다. 언제부터요? 2023년부터 경기 침체였다라고 오피셜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이 룸에서 밑으로 10,000포인트 도전을 할 것이고, 나스닥 기준입니다. 10,000포인트 도전을 할 것이고, 밑으로 8,000까지 일단은 열어놓는다. 왜 8,000이 나왔냐면 어떤 침체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반토막이 난다고 하죠. 네. 반토막. 이 반토막 나는 게 물론 반토막이 무조건 나기 때문에 8,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16,0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 8,000, 9,000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10,000포인트 도전 후에 8,00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의 대세론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대세론은 이따가 이슈에도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건데, 올해 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오피셜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12월에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면,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뭐예요? 12월부터 침체가 아니다. 뭐예요? 2023년 6월부터 미국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후행적으로. 네, 개념 아시겠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제 예상보다 뭡니까? 2분기 정도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2분기 정도. 자, 2분기 정도 늦어진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제가 이슈로 또 한번 다뤄드리긴 할 건데, 부채 한도 협상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17년부터 부채 한도 협상을 했는데요. 한 번도 협상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협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환호를 하겠죠. 단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이슈에서 한번 오늘 더 다뤄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뚫고 정고 라인을 일단 뚫는다고 하면 14,000에서 일단은 가격대가 놀게 됩니다.
14,000대가 일단 가격에서 놀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횡보 박스를 그리면서 경기 침체를 선언하면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가장 제가 예측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큰 그림 일단은 이렇게 잡으시고 올해 12월에 보시죠.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일단은 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분봉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도 지금 원래는 여러분 그 스캘핑 하실 때는 3분봉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15분봉으로 일단은 보면 잠깐만요. 30분봉, 30분봉으로 볼게요. 30분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 와 닿거든요. 뭐가 와 닿냐면 항상 뭐예요? 차트는 수렴과 발산에 의한 이런 차트다. 수렴과 발산에 의한 차트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수렴 구간을 지나서 뭡니까? 발산을 했고 수렴 구간을 지나서 밑으로 발산을 했고요. 여기 또 수렴 구간을 지나서 위로 또 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 지금 이 나스닥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 한두 달 전부터 그 말씀 드렸죠. 요즘에는 자, 뉴욕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 밤 10시 30분에 오픈을 하는데 12시 넘어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이 흔들어요. 자, 수렴 발산 나왔으니까 지금 이 시간대는 뭐예요? 수렴이에요, 수렴. 그리고 24시가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발산으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이렇게 발산을 할 겁니다. 오늘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 종목이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이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추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 수렴과 발산은 항상 나오고 이 패턴은 해외 선물, 주식,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상품들이 거래가 되는 한 이 수렴과 발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 그리고 모든 시간대라고 하면 1시, 2시가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도 차트상으로 접목이 100% 다 되는 이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패턴상으로 10시 반부터 일단은 조금 1시간 내지 11시 반에서 최소 24시죠. 12시 지나서 추세 나올 때 일단 매매를 하시는 거 이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수렴과 발산 이 기법 그리고 차트 보는 모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고요. 내일 또 공개 방송입니다. 내일이군요. 네. 목요일 날은 제가 또 공개 방송 때 말을 많이 하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차트 길게 보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예측을 했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예측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 봤습니다. 선경 마스터는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계속 정확하게 시장 추세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과 발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차트 기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송 이후에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내용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선경 마스터와 계속해서 5일도 한번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조금 더 상승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1.56달러, 5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1% 가까이 상승한 5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오늘 5일 투자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5일은 두 선만 아시면 된다. 2선, 2선 딱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올려드릴까요? 예, 올려드릴게요. 2선. 자, 감사드립니다. 뭡니까? 요거 일단은 지지하는지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패턴 똑같아요, 지금.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쌍봉매매 기법에서 뭡니까? 전저점 뚫었기 때문에 쌍봉매매 기법은 버리는 겁니다. 한번 써먹었으니까 한번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선에서. 그래서 요거 지지하면, 요거 지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일목선까지 오르는지, 첫 번째. 자, 일목선 뚫었어요. 그럼 뭐예요? 위에 일목선 뚫는지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매수 시나리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를 못 뚫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가격들이 계속 노는지. 요 두 번째. 요거 일단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쌓아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 뭡니까? 박스장 매매에 대한 그 오일을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은 쌓아온 데이터가 박스장 매매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이 자리. 이 자리 종가상으로 지키는지 보시고 매수. 그렇죠? 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 자, 그러면 이런 일목선이나 이런 주요 선들에서 매수를 타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타시거나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매매가. 자, 그래서 크게 일단 보셔야 돼요. 이 선과 이 선을 중심으로 일단은 보시는 걸 제가 좀 강력히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일은 이 정도, 이 두 가지 선 이용해서 그리고 일목선들, 네, 선행지표 제가 1, 2만 씁니다. 네. 선행지표 1, 2만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일은 단타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69.16달러에서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전략 세워보고 단타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일에는 단 두 가지 선만 함께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들은 방송 내용 나는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캔들과 차트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잡아갈 수 있는지 해외 선물에 대해서 더욱더 함께 공부하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0.42%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84.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지금 오늘 차트 보는 것 중에 골드가 제일 중요해요. 아, 네. 2,000포인트죠? 2,000달러죠? 2,000달러 일단 지켜주느냐를 제가 좀 봤는데 못 지키고 그냥 쓰러지는 모습 일단 보였습니다. 네. 자, 골드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전형적인 뭡니까? 수렴과 발산. 여기에서 뭐예요? 발산 일어났죠? 매도 쪽. 자, 제 수렴과 발산을 굉장히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 꿈의 매매입니다. 고점 매도. 그다음에 뭐예요? 저점 매수죠. 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이게 꿈의 매매인데 네. 꿈은 깨지라고 있는 아, 거니까. 꿈에서만 가능한 네, 건가요? 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꿈에서도 가능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점 매도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렴과 발산 기법으로는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보이시죠? 여기 데드크로스.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쭉.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발산이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 횡보하고 있네요. 예, 수렴. 자, 수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많이 터지겠죠. 100틱 이상 터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수렴 구간을 지나서 또 발산이 되겠죠. 자, 수렴과 발산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에너지가 언제 응축되는지 그리고 에너지가 언제 발산되는지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 꿈의 매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라는 이 꿈의 매매를 그나마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법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오늘 이제 새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제가 공개 방송하죠? 예, 공개 방송할 때도 동영상 올려드리고 한번 라이브로 강의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수렴과 발산 기법에 의한 것이고, 자, 일봉을 또 한번 봐야 돼요. 일봉도 중요하거든요.
네. 일봉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자, 쌍봉인데 뚫었어요. 이거는 뚫었다고 봐야 됩니다. 백틱 뚫었으니까 이건 뚫었다고 봐야죠. 자, 뚫었다고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자, 못 뚫으면 어떻게 돼요? 쌍봉이니까 여기 나중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으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지받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서 매수탄 분들을 이제 소위 얘기해서 털어내기 위해서 눌림을 주고 다시 어떤 지지 라인에서 올라가서 전고점 뚫어버리고 여기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첫 번째는 깨졌죠. 왜요? 전고 뚫고 바로 내려왔어요. 전고 뚫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주식에서는 설거지 캔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전고를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눌림 주고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요건 2번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지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요 라인인데요. 요 라인인데 2,000달러를 지켜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하기는 했는데 일단 깨졌으니까 이 라인 정도 1948 정도가 일단은 좀 보이거든요. 1948 일단 라인이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가는 모습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 달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까지 앞으로의 좀 예측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차트 정확하게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수렴과 발산 모든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강의 자료까지 함께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시장 추세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 다루고 있고요. 내일도 이어서 함께 중요한 내용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할 내용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죠. 선견 마스터의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인데요. 총 수익률 5.6%였습니다. 골저 5일에서 각각 12틱, 20틱 수익 내면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매매 일지입니다. 이때는 골드와 오일, 홍콩 항생에서 모두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요. 8.6%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홍콩 항생에서는 무려 40틱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매 일지입니다. 골드와 홍콩 항생은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총 수익률 3.4%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매매 일지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홍콩 항생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내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걸로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렴과 발산을 일단 밀고 나가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홍콩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이 그냥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쪽으로 왜 하방이냐 제가 그 일봉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왜 하방인지 하방 쪽으로 잡고 반등시 매도 혹은 뭡니까 여기 수렴과 발산 그죠? 수렴과 발산 이건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방 쪽으로 발산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5일선과 21선 맞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로 컨셉 잡으셔서 매도 때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일봉 일단 좀 잠깐 볼게요. 그럼 왜 일봉이냐? 왜 일봉상 하락이냐? 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는데 자, 여기입니다. 자, 이거 뚫었나요? 못 뚫었나요? 못 뚫었네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뚫었어요. 아, 살짝 뚫었군요. 근데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익스큐즈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나스닥이랑 항세는 틱수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살짝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0틱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뚫은 건데 이거는 100틱을 못 치고 올라갔습니다. 살짝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쌍봉매매 기법으로 일단은 보셔야 돼요. 쌍봉매매 기법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뚫었다 혹은 비슷하다라고 하면 전저점 뚫는다. 아. 이렇게 간다. 예. 그럼 네. 일단 컨셉을 자, 일목상단을 지금 못 뚫고 있죠. 다시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목상단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이거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이거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일목 못 뚫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일목 하단을 못 뚫고 있어요. 상단 못 뚫고 하단 못 뚫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셔도 뭡니까? 하방 쪽 이거는 일목을 못 뚫고 있다. 일단은 컨셉을 매도 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자, 반등시 뭐예요? 반등시 매도 때리시고 반등시 매도 때리시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이제 섞여 있으면 여기에서 뭡니까?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데드 크로스 나올 때 매도 때리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우리 매매일지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장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국내 증시가 이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증시 전망을 놓고 증권사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둔화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예상과 최고 3천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이 맞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 연준의 뒷북 통화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동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부채 한도 데드라인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조용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미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불이행을 부를 수 있는 이 엑스데이트가 다가오면서 상한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선경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오셨는데요. 코스피에 대한 전망까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코스피 갖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슈 3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간 별로 안 남아서 네. 오늘은 무조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코스피 3천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상 어떤 어그로 끄는 이슈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DB금융투자 여기만 상단 3천을 얘기했고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기사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글쎄요.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만약에 오피셜하게 선언을 하면 이거 못 갑니다. 못 가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단을 보셔야 돼요. 하단을. 첫 번째, 하단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갭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400포인트 차이 나죠? 400포인트 차이 나죠? 400포인트 차이 나죠? 400 차이 납니다. 여기도 430 차이 납니다. 자, 여기는 450 차이 나요. 이렇게 하면은요, 다 맞춥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네. 안 그래요? 2200에서 2600. 저라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50까지 차이 나니까 자, 3000에서 뭡니까? 2550에서 3000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하면 이게 맞춘 건가요? 절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장난이고요. 2022년 제가 2022년 중반기에 여러분들 신세계 리턴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53분짜리 다 나오거든요. 네,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예, 2022년 중반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단 2020포인트. 하단 2020포인트 얘기했습니다. 자, 그 위에 2240포인트 얘기했고요. 이거 찍었죠? 찍었어요, 이거. 제 방송 1년 넘게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100% 다 맞춘 거 아실 겁니다. 자, 저 하단 2020 봤는데 자, 제가 2020 본다고 중반기 때 얘기를 했고 두 달 뒤에 한 투에서 2050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죠?
예. 자, 여러분, 물론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금융 1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확률, 어차피 이제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네. 뭐든지 확률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많아요. 나스닥, S&P, 다우,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커질 것이다. 자, 그러면 2020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은 좀 얕게, 좀 높게 잡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2,800에서 반토막 나면요, 1,4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발언이니까 못 들은 네. 걸로 해주시고. 그래서 2020까지 일단은 저는 하반기 일단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경제 기사 보실 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갭이 너무 커요. 이러면은요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직관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직관적인 거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단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성경 마스터님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저점고 좀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코스피에 대한 예상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두 번째 이슈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크는 이 조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머스크가 통화 정책을 지적을 했는데 네. 뭐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예, 금리랑 오래 걸릴 것, 금리 인하 가능성 자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 동의합니다. 전부 동의하고요. 저는 항상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매파적인 시각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예,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저는 어떤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시각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뒷북이라는 표현을 일단은 썼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용어로. 근데 뉴스에도 뒷북이라고 나왔으니까 저도 뒷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뒷북이 맞기는 해요. 자, 2020년 제가 이제 주말 특강이라 이런 데 말씀드릴 때 2020년과 2021년에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페드 파월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거 상관없다. 일시적이다라고 계속적으로 2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으니까 뭐예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강도가 세야 돼요. 그리고 강도가 센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짧은 걸 하다 보니 이게 뭐예요?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거예요. 부작용이. 굉장히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너무 강도가 세고 너무 압축적인 시간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사실상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2008년,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을 했죠. 통화량을 증대시키면서 외연 확장을 몇 년간 했습니까? 13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13년 동안 외연 확장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금리 인상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예, 2022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1년 동안 12개월, 1년이죠? 1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 13년 동안 했던 외연 확장을 1년 만에 줄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설을 풀 때가 아니에요. 물론 가능성이 있는 게 한 가지는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은행, 자, 정부, 페드, 은행 요 세 가지가 일단 연결이 된 게 있거든요. 자, 뭐냐면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자,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제일 가능성 큰 시나리오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부 지출,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페드는 자,
페드 일단 넘어가고 세 번째 은행입니다. 네. 은행은 지금 실리콘밸리 뱅킹 때문에 그거를 촉발로 해서 지금 뭡니까? 신용경색.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경색. 뭐죠?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기업에 돈을 안 빌려줘요. 정부 지출 줄여요. 그럼 뭡니까? 통화량이 낮아지죠. 자, 페드는 그러면 한 가지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통화량 증대를 해야 됩니다. 통화량 증대가 돼서 뭡니까? 인플레를 유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요. 그렇죠? 통화량을 증대시켜서 인플레를 유발해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자, 정부 지출 줄여버립니다. 통화량 낮추는 거죠? 자, 은행 신용경색이 일어납니다. 통화량이 낮춰집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페드가 지금 금리 인하할까요? 금리 인하를 지금 해버리면 인플레가 지금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제가 뭐 온다고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에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인사이트 잡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가이드 다 해드리니까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함께 잡아가고 있고 내일도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과 공화당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놔두고 있는 가운데 이 주말에 3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 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디폴트 안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TGA가 뭔지 아닌지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부채 협상은 타결이 될 건데 거의 타결이 돼요. 근데 한도 협상, 부채 한도 협상 후에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요거 제가 말씀드렸고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고 이제 현재 현금 소진 중인데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재무부 보유 현금을 TGA라고 부른다.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예금이에요. 일반 예금입니다. 일반 예금인데 자, 지금 한 이틀 전에 오피셜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재무부가 있어요. 정부죠? 재무부에서 페드에 현금을 맡겨놓습니다. 현금을 맡겨놓는데 이 현금 잔고가 대충 6천에서 7천억 달러. 6천에서 7천억 달러인데요. 요거 이틀 전에 나온 겁니다. 이게 2천억 달러. 지금. 1천억 달러까지 갔는데 세금 걷어서 2천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현금 다 소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엑스데이트가 6월 1일 혹은 뭡니까? 6월 5일.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협의는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돈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 또 이거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6에서 7천억 달러를 지금 4천억 달러 이상 어떻게 채워 넣느냐예요. 어떻게 채워 넣게 되겠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네. 국채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을 해서 이거를 국채를 팔고 국채를 산 지역에서 뭡니까? 현금을 주어서 이거를 메워야 됩니다. 메꿔야 돼요. 지금 국채 발행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국채 발행할 수는 있는데 자,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국채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납니다. 국채 공급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운돼요. 네. 실리콘밸리가 왜 무너졌습니까? 미국채 가격이 다운되니까 재무제표 안 맞아서 뱅크런 일어나서 무너졌어요. 그 실리콘밸리 뱅킹 같은 경우 이런 중소은행 미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중소은행이 300개 이상 일단은 300개 이상 파악된 것만 일단 30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얘네 다 무너진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어렵지만 이
디폴트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디폴트에만 꽂히시면 안 돼요. 부채 협상이 될지 안 될지 이거 상관없어요.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안 돼요. 그 후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잠깐 넘어가서 네. 자 넘어가라. 오케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거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바이든의 양보로 재정 지출을 줄일 거고 이렇게 협의가 될 거고 재정 지출 줄이면 뭐예요?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정부, 페드, 그 다음에 뭡니까? 은행. 정부 재정 지출 줄고 은행 신용 정책 오고 페드는 뭐예요? 금리 인하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답정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다음. 자, 요거는 전번에 했으니까 넘어갔고요. 요거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위에 거는 아니에요. 위에 거는 아니고 자, 요거를 일단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심화 과정입니다. 자, GTA 계정 현금 사용 시의 특이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좀 심화 과정이니까 이거 이해 안 되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자, 보세요. 재무부가 페드에 현금을 넣는데 이거를 지금 썼어요. 소비를 하잖아요. 자, 소비를 하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부채 한도에 도달을 해서 채권을 더 이상 발행을 못해서 현금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부채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현금을 사용하는데 이 현금을 자 보세요. 국채가 발행이 되면 이거를 민간 시장에 팔고 국가든 지자체든 기업이든 민간 시장에 팔고 그 현금을 다시 시장에 뿌리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자, 지금은 국채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다이렉트로 현금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현금이 시장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가 더 심해져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GA 이 구조 있잖아요. 재무부가 페드에 맡겨놓은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S&P 지수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트와 캔들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 영상까지 지금 들어오시는 모든 분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와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경 마스터의 우리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이야기에 이어서 더욱더 시장의 방향과 추세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들 내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선경 마스터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